30분을 넘게 기다려도 진료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는다는 요즘. 이곳의 풍경은 낯설기만 하다. 양반이 그 딸을 3번째 낳더니 그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줬을 때 또 딸 낳았다고. 그래갖고 3일을 굶었다더라. 예? 뭐죠? 아, 시누이들이. 예, 맞아, 시누이가 몰래 뭘 좀 갖다 줬다면서 뭘 갖다 줬어요? 밥을 줬지요. 아, 밥을. 시어머니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몰라고 그냥 나갔어요. 어디로? 뭐, 딴 데로? 병보다는 사는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 중에 이 양반 유일하게 부인한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맞아, 그 말은 맞구만. 그 말은 맞아. 병원보다는 사랑방처럼. 아니 80 넘은 양반이 허리 구부는 거에 뭐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 그러게 말이야. 이 동네에서는 최고로 인생 잘 풀린 양반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양반 보면 좋겠다. 나도 저 나이에 저 정도 될 수 있을까. 나 자신 없거든. 이 정도 못해. 그래. 왜 죽어? 진한 사투리와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이곳은 심대무 교수의 진료실이다. 환자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살아온 세월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 그는 웬만해선 메스를 대지 않는 외과 의사다. (17의) 시집와 70년을 동고동락했던 집이다. 낡은 집이야 닦고 수리하면서 한결 나아졌지만 한번 망가진 몸뚱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꼿꼿했던 허리는 삶의 무게만큼 휘었다. 막 쑤시고 아파서 못 견뎌서 허리도 빠질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다 저 자식들을 백합부모 없는 호리아들 놈 소리는 안 듣기까 그것만 머리가 떠올라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것만 머리가 떠올라갖고 서로 내가 그냥 들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려고 그냥 신경을 쓰고 하는 게 그냥. 남편을 앞세우고 홀로 7남매를 키운 황덕리 할머니. 엄마 식사하셔? 어서 와. 잘 먹이고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어도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자라줬다. 뭐하고 밥 먹어? 쥐하지 마시오.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면 지난날의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제는 아들, 딸 덕에 호강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됐건만 할머니는 모시겠다는 자식들을 한사코 뿌리쳤다. 저희들이 모셔야지 되는데 이제 수족 못 쓰고 못 저기 할 때까지는 당신이 하신다고 이렇게 손수하시니까 자식들의 도리로서는 죄송하죠. 손자들 배든 책을 갖다가 한번 떠듬시방 한번 말을 맹길어서 한번 붙여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롯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할머니는 요즘 한글깨 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낮 말까지 끼리 우리 이 가족. 손자가 공부하던 책으로 썼다 지웠다 수도 없이 반복하며 배운 글이다. 잘하시네.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아이고 박수. 박수. 또 여기 그만 물어봐. 너무 그만 물어봐. 부끄러워. 허리 한번 펴볼 새도 거울 한번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온 나날. 곱은 손과 깊게 패인 주름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어머니로 살아온 고된 삶은 병이 되어 온몸에 남았다.
자신이 쑤시고 다리가 저려 밤잠을 이루지 못해도 그저 병든 육신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그 걱정뿐이다. 아들, 딸들을 보면 중늙은이가 돼간 게 겁이 나요. 겁이 나. 그것이 겁나요. 다른 거, 뭐 죽고는 안 잡혀요. 뭐, 그렇게 뭐, 속색이는 웃고 한 게 죽고는 안 잡힌데, 그냥 머리가 히뜩히뜩하니 막 큰아들이 그냥 반백이나 되고 그런 게 마음으로 부담이 가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더 살으면 안 되겠는데. 평생 자신을 위해 치장할 줄 몰랐던 할머니가 오늘은 곱게 화장까지 하고 외출 준비를 한다. 오늘 약 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거기 때문에 시방 시소하고 뭐 좀 바르면 그 양반만 봐도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엄청 내가 죽을 고부를 그 양반한테 몇 번 댕겨가지고 그 양반만 치다봐도 그 양반이 나 치다봐도 나서주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던 황덕래 할머니는 넘어질 듯 불편한 걸음으로 길을 재촉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곳. 그곳엔 지난 25년간 할머니의 곁을 지켜준 의사가 있다. 내가 글쎄 머리를 빼서 신을 삼아도 공을 못 갖고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죽지 그 양반 은혜를 못 갖고 죽을 것 같아. 내가 참 눈을 감아도 그 양반이 떠오르고 그럴 것 같아. 진짜로 참말로. 어서 오셔, 어서 오셔, 어서 오셔, 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심대무 교수를 처음 만난 건 1988년. 궁금할 때 가끔 있어. 허리가 심하게 뒤틀리고 빠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할머니는 제발 통증만 먹게 해달라며 심 교수를 찾아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요가 이렇게 힘이 없어. 이거 요 근육도 좀 말랐어. 환자와 의사는 그렇게 함께 나이를 먹었다. 얼굴만 봐서는 팽팽하고만 그래. 그동안 할머니는 웬만한 척추 질환을 다 겪었다.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까지 성한대가 없을 정도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목뼈 7개와 등뼈 12개, 허리뼈 5개와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는 목과 몸통을 지탱하며 사지를 연결해주는데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척추 중에서도 무게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허리뼈다. 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허리 디스크.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다. 참 막막하더라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되면 이제는 뭐 그냥 뭐 하늘과 별도 따올 것 같은데 앞으로 살아계신 수술이 동안에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허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오늘날은 덜 아파. 여기만 오시면 힘이 나시네요. 아까 그래 아까 저 양반 또 원래 심대무 교수를 만나 치유되는 건 늘 허리보다 마음이 먼저다. 고마워요. 일단 환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 병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얘기를 꼭 해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면 그 나쁜 병 없다는 말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말 그 두 마디만 갖고도 약 안 먹어도 낫을 거야. 그 불안 때문에 더 아프거든요. 대개는. 저쪽으로 이쪽으로 걸어가 볼까? 발 뒤꿈치 들고 한번 걸어봐요. 뒤꿈치 들고 걸어가 봐요. 척추 수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러 심대무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 갑자기 걷는 게 힘들어졌다는 조이자 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것이다. 그리고 근데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진짜 수술하라고 할 만해. 왜냐하면 신경 전체 지나가는 길에 거의 한 80% 정도가 막혀 있잖아요. 신경이 목이 꽉 쫄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걸려봤잖아요. 잘 걷잖아요.
신기했어요. 이 사진하고 증상하고 항상 검사 맞으면 결과만 좋겠는데 보면 걸어다니는 안 게 맞는 신기할 사람들이 꽤 정도지만 있어요. 당장 그걸 수술이 어떻게 필요할 치료할 정도는 건가. 아니다. 근데 이거 저희는 한 번도 수술과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걸려봐갖고 마비만 없으면 통증은 약이나 주사로 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더라고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진이 아니라 증상이다. 자다가 이제 또 새벽에 화장실 갔다 일어났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겨우 화장실 갔다 와서 거의 화장실 앞에 거실에 쓰러져가지고 막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그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갑자기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디스크가 파열될 수 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은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조이자 씨처럼 한동안 증상이 계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디스크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해서도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 안 하고. 일부러 심대무 교수를 찾아온 것도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어서였다. 심대무 교수는 웬만해서는 환자 몸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조이자 씨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그 안에 있던 수액이 흘러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다. 신경근 차단술은 방사선 사진으로 척추를 투시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 국소 마취제와 소염제를 혼합한 약물이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건 문제가 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접근했다는 방증이다. 주사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가며 하루에 한 번씩 3, 4일간 계속하는데 증상과 효과에 따라 주사하는 부위와 횟수를 달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도 있다. 내가 원래 수술 잘 안 하는데 그 마비온 환자들은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라는 거 있다. 응? 한번 걷는 거. 윤성신 씨처럼 허리 디스크로 인해 마비가 생긴 경우다. 어이구 넘어지네. 어이구. 평소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윤성신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감각을 잃었다. 넘어져 큰일 나. 좀 괜찮아지다가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괜찮아지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막 몸이 전신이 마비가 돼갖고 막 뒹굴었어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게 지금 이렇게 못 걷는 거 며칠 됐죠? 디스크가 심해지면 척추 끝에 있는 신경을 압박해 감각과 운동신경에 장애가 오기도 한다. 한 달 전에는 걸을 수 있었고 어제 마비돼갖고 오늘 수술하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한 일주일쯤 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이제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지고. 마비가 찾아왔을 때 바로 수술해야 예후가 좋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20일을 지체한 것이 화근이었다. 원래 마비만 없으면 우리 수술 잘 안 해요. 그냥 뭐 주사가 됐든 약이 됐든 괜찮은데 이 양반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봤더니 뼈와 이 디스크 사이에 딱 끼어서 쉽게 마비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증상이에요. 증상 자체가 어쨌든 그 디스크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시작할게요. 증상은 심각하지만 수술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경을 눌러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인 디스크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윤성신 씨는 척추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심하게 누르면서 발목과 발가락 마비, 감각 저하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디스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을 일부 잘라내고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황색 인대를 살짝 절개한 후 그 속에 있는 디스크를 찾아 제거하면 수술은 끝난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5분 남짓. 그래요?
정형외과에서는 주로 손가락 접합술 등에 활용되던 수술 현미경을 국내 최초로 척추 수술에 도입한 게 바로 심대무 교수다. 요 멍클멍클하게 요거 디스크예요. 이거 기어 나오잖아, 이렇게 저절로.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다. 행여 남아있는 디스크 조각이 없나 확인을 거듭한 후 척추 4,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면 수고했어요. 신경을 눌러 마비를 일으킨 원인은 모두 사라진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면 대소변 못 가릴 정도로 마비가 온 사람. 마미신경총이라고 거기가 그냥 디스크가 큰 게 튀어나오고 꽉 막아버리면 대소변을 못 가려. 그러면 응급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우리 가족이면 할 건가, 내 몸이면 할 건가가 수술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이제 곧 퇴원해야 되겠네. 내일이나 모레나. 위태롭게 비틀거리던 윤성신 씨의 걸음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이걸 짚고 이것이 없으면 활동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것이 없어도 혼자도 걸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유롭게. 마비 후 한 달 가까이 지체한 결과치고는 예후가 좋은 편이다. 마비와 통증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수술 직후부터 두 발로 지탱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잃었던 감각도 돌아왔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잘 나서줘서 고맙고 나하고 좋은 인연인가 봐. 제가 고맙죠. 고마워요. 심대무 교수는 늘 환자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오늘 퇴원을 하는 조이자 씨도 잘 나아줘서 고마운 환자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주사치료 4번 만에 멀쩡히 병실 문을 나서게 됐다. 수술을 안 하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사 치료로 이렇게 해보게 돼서 저는 좀 기분이 좋아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아예 거의 서 있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웬만큼 걸어 다니고 좀 크게 저 혼자 씻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됐으니까 해봉은 조금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 뒤로 좀 객쳐서 왼쪽으로.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랑 오신 거예요? 예. 이름 좋네, 옥순. 뼈가 그냥.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디스크보다 척추관 협착증이 더 많다. 그렇네요. 아이고야. 아이고. 저 아들 키우느라고 그냥 안에 끼고 썼네. 아니야, 어머니도 그런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쉴 줄 몰랐던 어머니의 허리는 세월과 함께 늙고 병들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주 원인이다. 바깥 출입은 잘해요? 바깥 출입은? 걷는 데는 지장 없어? 그건 다행이네. 병이 아니고 그냥 노화 오는 가운데 뼛속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잘 막혀. 집도 오래되면 이게 물이 안 나오잖아요. 막혀서. 협착증이라고 그래, 협착증.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이렇게 통증이 와서 잘 못 걷고 이게 디스크예요, 대부분. 근데 요즘 노인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수도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면은 자꾸 그 안에 뭐가 끼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후에 그 수도 파이프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 안에 뭐가 많이 끼어서 그냥 그 구멍 자체가 10분의 1이나 막 5분의 1로 사이즈가 줄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 신경 지나가는 관이 오래 쓰다 보니까 뼈도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관절도 이렇게 막 커지면서 그게 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인대 같은 게 오래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막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좁아지고. 김옥순 씨는 허리가 틀어진 데다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10년 넘게 계속됐다. 수술하자고 하면 아들은 어머니 병을 고쳐주기 위해 가까운 광주에 있는 병원을 마다하고 정읍에서 익산까지 2시간을 달려왔다. 젊어서 아들한테 잘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빚 갚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해보고 시켜서도 못하고 예, 그렇지. 마음이 우러나야 돼. 우러나서.
모시는 것은 예. 수술이라도 선생님께 해주신다고 하면은 하하.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예. 수술을 좀 해드리고 약을 싶어서 너무 모시고 많이 왔어요. 예. 효자네, 효자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본 아들은 수술만 받으면 병이 순식간에 나아질 거라 믿고 있었다. 이 정도 되면은 대개는 막 잘 못 걷기 때문에 저기서 올 때 휠체어 타고 오신 양반도 있고 그래. 사진 이 정도면은. 근데 사진에 비해서는 거의 증상 없는 편이네. 협착증은 우선 가다 자꾸 쉬어야 돼요. 처음엔 한 500m 가다가 쉬고 그 다음에 300m, 100m, 50m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자꾸 좀 줄어드는 게 특징이거든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다 자꾸 쉬어야 되는 것이 협착증이고 디스크는 좀 달라요. 디스크는 그 협착증을 쉬면 좋아지거든요. 특히 쭈그리고 앉으면 이제 신경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니까 그냥 증상이 그 바로 소실이 되는데 디스크는 안 그래요. 밖에 좀 기다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사 결과에 비해 증상이 나쁘지 않으면 결코 수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아이, 그럼 뭔 수술, 나 수술 원래 안 해요, 잘.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거야, 예? 오케이. 고령의 나이에 척추 수술은 위험 부담이 더 크다. 심 교수는 수술을 고집하는 아들을 설득해 주사 치료를 받게 했다. 주사 치료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면 나중에 혹여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위만 최소한으로 절개할 수 있어 수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주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통증 부위를 찾기 위한 진단 방법의 하나다. 하지만 주사를 맞은 환자들은 놀랄 정도로 호전됐고 심대무 교수 역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다. 우리 거나 똑같은데요? 이 정도 레벨은?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있는 심 교수는 약물을 주사한 후 3년간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통증은 사라졌지만 검사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다. 심 교수는 자신의 사례를 연구해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하지에 심한 통증이 있어 수술이 예정됐던 환자. 그들 100명 가운데 67명은 주사 치료로 수술을 대신할 수 있었다. 지금 군대, 거기서는 괜찮게 나왔다고. 수술이 본업인 정형외과 의사. 아니다, 그거지. 마비는 없지. 심대무 교수가 외과를 선택한 것도 수술을 통해 환자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과 외국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다고 천천히.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환자들은 수술이 능사가 아님을 가르쳐줬다. 수술 않고 나서도 좋지. 이 양반 그냥 맨날 울고 뼈와 신경을 고친다고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4개월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희경 씨는 수술 후에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수술 후유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밀 검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 달 반 되니까 이게 허리가 핀다운제가 허리가 땡기고 와 비어 같을 때 마디가 잠도 못 자고. 통증은 뭐 이 양반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모든 검사가 정상이어서 신경정신과까지 우리가 또 물어봤잖아. 갱년기에 우울증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허리로 통증 온다는 게 조금 설명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뭐 그래서 중간에 혹시 그래서 약을 한번 끊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증상이 다시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약 쓰니까 싹 없어지고. 어쨌든 원인도 찾고 환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배울 게 더 많았다. 수술도 큰 수술하지 않은 양반이 있고. 외과 의로서 수술보다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된 것도 환자들 때문이었다. 척추센터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해온 어머니다. 하하하. 고마워요. 가난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심 교수는 그런 환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치료를 잘 해줘서 빨리 낫고 이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아들이 수술시켜드리고 싶다던 아니지. 김옥순 씨는 잘라서 좀- 주사치료 3번 만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어때요? 걷는 거 괜찮아? 예, 좋아요. 허리 아픈 건 안 허리도 역시 지금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좋아요. 아파요? 그동안에 하도 오래 써가지고 뼈는 막 노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일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가르쳐 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병원 신세 안 져도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더 좋지. 예, 고마워요. 농사일에 사남매 키우면서 맘 편히 쉬어본 날이 없었다. 매실 농장을 하는 아들 덕에 가만히 있어도 호강하며 살 수 있지만 김옥순 씨는 기어이 아들을 따라 나와 일손을 돕는다. 어머니는 평생 쉬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 봄이 되면 농장 일은 더 바빠질 것이다. 어머니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래도 당신 오지 아이 말라고 치시면서 꼭 해요. 이렇게 오셔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나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이요. 네 일은 보고 물도 갖다 주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광주까지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던 아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심대무 교수를 찾아갔다. 어머니의 척추 사진을 본 후 반드시 명희에게 수술을 받게 하고 싶어서였다. 안에치만 잘라주세요. 안에치만. 밖에 치 놔두고요. 그 MRI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렇게까지 허리가 망가지. 자식으로도 죄송을 따름이죠.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여 년간 아프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지신다면은 수술이라도 이렇게 시켜드려가지고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전에는 그냥 엎쳐서 댕기는 것도 이런 거 들고 되면 엎쳐서 다니고 그랬지요. 손에 물마를 새도 없이 일을 하고 무거운 동이도 혼자 지고 날랐던 어머니에게 척추 질환은 예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허리는 안 아프세요? 네, 어떠세요 허리?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다 온 게 오다 나 나서는 갈란다고 한 사람이 많아요. 노인당에서. 주사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갑자기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은 조심해야만 한다. (36년간) 채소 장사를 해온 정금진 씨는 서너 차례 주사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다가도 막 쥐가가 나고 쥐가 몹시다 하고 또 그냥 찌릿찌릿 하고 막 이거 해야 먹고 살으니까요. 그러게 참고 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더니 허리 아프면 일어섰다가 좀 폈다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거시기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다 일하시느라고 이렇게 다 쪼글쪼글하니 지면도 안 나오자니. 새벽부터 밤까지 지문이 닳도록 일을 하면서 허리는 나이보다 빨리 굽어갔다. 10kg이 넘는 박스도 하루에 수십 개씩 날랐다.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억척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저씨도 없고 혼자 애들도 학교 다니하고 둘 다 대학 가르치고 사고서 살다가 집 사고 살려면 힘들게 해야 하잖아요. 천상 그렇게 해야 먹고 살겠더니 했지.
미천 없이 시작한 장사는 정금진 씨의 부지런함 덕분에 먹고 살만해졌다. 일을 할수록 통장도 불어갔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고 굽은 허리는 돈으로 바꿀 수 없었다. 그렇다고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밤새 끙끙 앓아도 정금진 씨는 지난 시간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닥친데도 등이 휘도록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금진 씨처럼 여러 번 주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될 때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이전에 촬영한 엑스레이와 초음파상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행히 허리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냥 몸을 안 아끼고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일 줄이라고 한 양반 아니에요. 그죠? 일이 마음대로 잘 안 줄여지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아직 안 했으면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척추가 C자형으로 완만하게 굽어야 정상이지만 정금진 씨는 일자허리, 척추 후만증이다. 특히 시골에서 이렇게 밭 오래 매는 그 할머니들한테 잘 생겨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 자세로 하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MRI 오늘 찍어보니까 뼈 상태보다는 이거 상당히 좋아. 신경 쪽도 신경 지나가는 길이 꽤 넓고 그 나쁜 병이 아니고 아주머니가 그동안에 일을 몸을 안 아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조절하니까 훨씬 허리도 펴지고 그 어쨌든 걷는 것도 좀 나서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조금 마음이 시원해요. 그럼. 예. 그럼. 더 나쁘다고 했으면 거시건데 예.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통증 있잖아요. 예. 통증 중에 반절은 마음에서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괜찮다는 말 듣는 순간에 반절은 낫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운이 좋아. 심대무 교수는 고마워요. MRI 같은 네. 비싼 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냥 1년 농사 져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또 거기다 내가 MRI 찍잔 말이 잘 안 나오네. 근데 이제 그거 알아보려면 정밀 검사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내 생각은 약을 한 일주일 써보고 오늘 주사랑 놔줄게. 왜 죽어? 환자의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라고 믿는다.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환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까지도 고려해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다. 움직이 좋아졌어. 진짜로. 혈색도 좋아지고. 책임져도 하고 그래야죠.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관계가 아니라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 세세한 것까지 써내려간 진료 기록엔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이 담겨 있다. 맞아. 이제 기억난다. 손자가 2명만 있었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3명이라 그런가 모르겠다. 1명 보는 것도 막 힘들어서 요즘 막 난리던데 어떻게 3명을 보시는 3명씩이나. 근데 그 친정엄마가 나라고 해서 그 딸도 낳겠지? 내가 봐줄 테니까 나라고. 아니요. 지가 엄마 믿고 이제 낳지. 아니 그러니까 나 막 손자가 몇이고 자식이 하는 일이 뭔지도 진료 기록에 있다. 도저히 못 본다. 올겨울에는 추운 날이 많았잖아요. 작년에는 민크코트 이거 한 번인가밖에 못 입었잖아. 날이 더워서. 이 양반 대박 터진 거야. 아니 딱 아들 넷이셨어 봐봐. 지금쯤 민크코트 어떻게 입어?
그지요? 아들이 사주죠. 뭐. 안 사줘. 요즘 다 딸들이 사주더라고. 어쨌든 그냥 그 시절에는 아들 못 낳기 큰 죄였는데 근데 이 양반이 또 딸만 넷이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구박한 얘기까지. 심대무 교수의 진료실은 사랑방을 방불케 한다. 둘째 딸부터. 와 그런가? 가족 상황을 잘 아시죠. 이제 아들이 미시냐고 뭐 딸이 미시냐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가족은 딸만 넷 낳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첫째 딸 낳고는 딸만 낳았다고 밥을 안 줘갖고는 내가 3일을 굶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와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나 올 때마다 그렇게 이 양반은 밥을 굶었대 안 굶었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잘 낳아줘서 고마운 환자가 있다면 못 고쳐줘서 가슴에 남는 환자도 있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야. 설 명절을 앞두고 심 교수는 18년 전에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찾았다. 척추 측만증이 심해 다리가 뒤틀리고 감전사고로 한쪽 팔까지 잃은 서무석 씨다. 뭐 하여간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서무석 씨는 죽기 전에 허리라도 한번 펴보고 싶다고 했다. 허리 이게 틀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피면은 장가를 갈 수 있다고 나보고 그걸 펴달라고 하더라고. 7, 8년 됐지? 결혼한 지? 7, 8년 됐을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허리 수술을 8번이나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토록 바라던 아내가 생겼다는 것. 이 양반 갖다 주던가 이 양반. 신랑 측의 유일한 하객은 심대무 교수였다. 환자와 의사로만 만났다면 자칫 끊어질 수도 있었던 인연. 지난 18년간 서무석 씨는 심 교수의 생일을 빼놓지 않고 챙겼다. 진짜 우리 가장님 생신 거시기 입원진 해가 없어요. 계속 꽉 찾아서 내가 참 전화를 한 번이나 2번 드리고 내가 또 가서 그러시겠죠. 케이크라도 하나씩 갖다 사서 갖다 드리고 케이크라도 자르고 그 밥은 우리 과장님이 내시고. 계란이 머리 꽉 찼네. 그래요,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요. 아이고, 대접도.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것은 병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취하는 이룰성자 여기 한번 보고.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고원석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다. 자비를 들여 만든 학당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자와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2007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쉬지 않았던 학당은 지난 2년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다리가 아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 교과서에서 지금 자기가 질문한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 하십니다. 선생님, 이쪽에 10번 뒷질문상. 어쩌나 해지. 허리 디스크에다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통증은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다. 이렇게 하세요.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땡겨요. 아이고, 단단해요. 골똘못해요. 골똘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 수술하고 15분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퇴원한다 했더니 웃고 난리가 났어요. 주사 치료를 통해 확인한 통증 유발 부위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였다. 문제는 디스크보다 척추관 협착증. 노화로 인해 뼈가 일부 변형되고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다. 수술은 협착이 심한 허리 뒤쪽을 3cm 정도 절개한 후 현미경을 통해 그 안의 공간으로 수술 도구를 넣어 진행한다.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킨 원인인 변형된 뼈와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 척추관을 압박했던 원인이 사라지면 좁아졌던 공간이 확보되면서 더 이상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심대무 교수에게서 수술을 받은 후에야 지긋지긋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55. 고원석 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그다음에 이 부자도 여기가 요리 붙어야 이게 한 자가 되지 두 자가 되잖아. 이렇게 해 맞지. 허리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한자도 이게 이러면 좀 길이야 할 거 아니야. 나이 들어 생기는 척추 질환은 노후의 꿈을 방해할 수도 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김영한 씨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대금을 시작했다. 하지만 연주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점점 앉아있는 게 힘들어지더니 결국엔 허리가 아파 대금을 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너무 통증이 심했고 또 너무 오랜 세월을 허리를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도 각오를 하고 돈 준비 다 해놓고 수술비까지 돈 준비 다 해놓고 갔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주 너무 기쁘죠. 수술하자 소리 안 하시니까.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며 다니는 병원마다 수술을 권했다. 마지막으로 심대무 교수를 찾아갔을 때도 마음의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였다. 수술 대신 주사 치료만 받고 퇴원한 김영한 씨는 대금 연주로 무대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게 아니고 길안맞이에요, 실은. 아니, 척추뼈를 뭐 수술했다고 그래서 그게 의사가 치료한 건가요? 저절로 낫는 건데, 어쨌든 그 기간을 단축해주고 지름길을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그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의사지. 그게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어떻게 고르냐. 그게 참 어렵기는 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 모든 걸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하고 나하고 똑같을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죠. 그 사람들 마음과 내 마음의 교류일 거야. 지역적 특색이나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명성만을 쫓았더라면 지금의 심대무 교수는 없었을 것이다. 명의로 불리기보다는 촌스런 시골 의사가 어울리는 사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명의는 바로 이런 모습인지도 모른다.